안녕하세요. 2024년 5월 17일 마감 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미국은 이제 계속 다우가 최고가를 뚫고 4만 포인트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뭐 어찌됐든 간에 우리나라는 오늘 이 HLB가 지배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것도 다 이 HLB 그룹에 의해서 다 폭망했고, HLB 그룹은 8개의 이 상장사, 코스닥에, 그 다음에 한 개의 이제, 코덱스가 한 개가 있죠. 그래서 총 9개가 있는 회사입니다, 9개. 이 9개가 다 하한가를 갔어요, 하한가. 예, 하한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보시면 이제 대표적인 이제 HLB가 있죠. 그 다음에 뭐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한번 좀 종목들을 쭉 보시면은 여기 이제 HLB HLB 사이언스, 요게 이제 코덱스, 그래서 이것도 하한가입니다. 14.83%. 그 다음에 HLB 바이오스, 그 다음에 HLB 뭐 이노베이션, HLB 파나진, HLB 제약, HLB 생명과학, HLB 테라퓨틱, HLB 글로벌까지 총 9개가 이제 오늘 하한가를 갔어요. HLB가 이제 시총이 엄청 올라갔죠. 4위까지, 코스닥 4위까지, 3위까지 올라갔던 게 오늘 4위가 됐습니다. 4위. 근데 이제 HLB의 폭락을 한번 보죠. 어떻게 더 갈지 한번 보죠. 자, HLB의 이제 사실은 이제 이 구간에서 거의 3개월이죠. 3개월 이 구간에서 판 사람들이 이제 승자죠, 승자. 그죠?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정리를 했겠죠. 그죠? 거의 이게 한 3만 원대 매수를 한 거죠. 그죠? 이제 월봉을 보시면 더 확실하죠. 그죠? 그 월봉을 보시면은 이제 평단가가 거의 이 가격대입니다. 이 가격대. 그죠? 한 4만 원 정도 되겠네요. 평균 단가가. 평균 단가가 한 4만 원 정도 됩니다. 4만 원. 이제 4만 원인데 여기서 이제 정리한 사람도 있겠죠. 그죠? 2달 정도 있었으니까. 요 2달 반 정도. 거의 뭐 12만 원까지. 그러니까 대충 10만 원대에서 이제 정리한 사람들이 있겠죠. 10만 원대. 10만 원대 정리한 사람도 있겠죠. 예, 이게 마우스를 바꿨는데도 이러네요. 예, 10만 원대. 10만 원대에 이제 정리한 사람들이 승자죠, 승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한가 가면 이제 여기 이제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구간에 있는데 다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부 파는 사람들, 그러니까 승인이 날 때까지 보겠다 한 사람들은 지금 다 물린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게 하한가가 몇 번에 풀리겠냐? 3번은 가요, 3번. 대체로. 3번째. 3번째 풀리면 좋은 거죠, 3번째. 그러면은 거의 이제 한 3번째 풀린다면은 대충 예상되는 가격이, 2만 원대 되나요? 2만 원대? 한 2만 몇천 원 되겠죠. 그죠? 예, 그 정도 되겠죠. 그래서 다 물리는 거죠. 3번에 풀리면 괜찮은 겁니다. 그리고 뭐 그렇게까지 엄청난 손해는 아니죠. 3번에 풀린다. 그 이상 풀릴 수도 있고, 그 이하에 풀리면 좀 심각해지는데, 어쨌든 간에, 이 시총을 이렇게까지 이제 거의 적자회사죠. 적자회사인데, 이제 이 HLB라는 뜻 자체가, 현대 이 보트죠, 보트. 현대. 예, 그래서 이 보트 회사를 인수해서 그
포트 회사에다가 이제 바이오를 한마디로 이렇게 결합을 시켰다고 그래야 되나? 그래갖고 이제 바이오를 이제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뭐 사장도 전문 뭐 의학 바이오 회사 직원이 아니고 그렇죠. 진양곤 회장이라고 그러는데 예.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구리지 않나요? 저만 구리다고 생각하나. 그렇죠?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뭐 다시 신청을 한다는데 어쨌든 간에 이 최고가를 다시 오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이때는 이제 처음이고 그래서 기대 심리에 이렇게 된 건데 다음에 어쨌든 된다고 그래도 6개월 후에 이 주식이 뭐 이렇게 이제 빠져서 뭐 여기서 가고 있다가 수렴을 하겠죠, 수렴. 그죠? 절대로 이 고가를 다시 못 뚫게 됩니다. 그 신약이 된다고 그랬죠. 이 차트가 그런 겁니다. 이 차트가 분명히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차트가 여기서 만약에 주저앉아서 머문다? 그러면 잘하면 될 수도 있겠죠. 여기서 좀 머물러도 안 되고 한 여기 정도에서 머물러야 돼. 여기 거의 한 뭐야 12만 9천 원 갔으니까 그렇지. 한 뭐야 한 최소한 뭐 6만 원대, 6만 원, 뭐 5만 원 후반, 어쨌든 6만 원 정도에 머물러야지만 이게 다시 이제 그때 또 되면 뭐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다시 갈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게 정말 하한가 세 방 맞고 뭐 그래서 뭐한 2만 원 정도까지 빠진다고 치면은 2만 원대까지 빠진다고 치면은 다음에 만약에 허가가 난다고 그래도 이 가격은 이제 때려주게도 못 가는 겁니다. 수렴하는 거예요, 수렴. 이런 식으로 수렴이에요, 수렴, 수렴. 결국에는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결국. 그죠? 네, 그렇죠. 그것도 이제 허가가 난다는 가정하고 안 나면은 뭐 더 꼬라박아요. 다음에 또 안 나면은 이런 주식들은 이제 대체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빠졌다가 좀 가다 좀 수렴하다가 더 빠진다고 이렇게 더 빠져. 만약에 안 되면 월봉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망가지는 주식들이 꽤 됩니다. 하여튼 오늘은 HLB 그룹이 시총도 꽤 돼요. 그래서 코스닥이 개판이 친 게 이것 때문이죠. 오늘 그렇게 많이 빠질 분위기는 아니에요. 유럽도 그렇고 아시아장이 그렇게 많이 안 빠졌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제 철저히 HLB가 망친 장이다. 오늘의 폭락의 주범은 HLB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플레를 이겼다. 그렇게 봐요. 그래서 지금은 엄밀히 얘기하면 이제 시장 자체도 약간 도박적인 성격이 강해요. 그래서 투자와 이제 투자와 도박 또는 투기와 투자. 좀 좋게 표현하면 이 투자와 투기의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종이 한 장 차이. 그래서 뭐 어떻게 요렇게 넘어가 버리면 투기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죠? 투기. 근데 요렇게 넘어오거나 여기서 요 가운데서 왔다 갔다 하면은 뭐 투자가 되는 거죠. 투자. 그죠? 그렇죠? 만약에 HLB가 성공을 했다면 투자죠. 투자. 그죠? 좀 다이나믹한 투자였는데 신약이라는 게 원래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오늘같이 이렇게 사실은 좀 안 될 확률도 높았지 않나요? 그죠? 좀 뭔가 부족해 보이지 않았나요? 그 증빙하는 그런 거나 임상이나 그런 게. 그래서 어쨌든 투기죠, 투기.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옛날에도 관심이 여기 횡보할 때도 제가 얘기를 했죠. 왜 얘기를 했냐면 제 친구가 이제 공장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 조그맣게. 근데 그 친구 아들이 이제 대학도 갔다 오고 그러고 나서 군대 갔다 오고 나서 아빠 주식을 해봐요 하면서 이제 뭐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걔가 알아본 건지 아들이 가르쳐 준 건지 HLB를 샀습니다. 그래서 저보고도 계속 물어보고 또 이렇게 상승해 있을 때 요때도 만났죠. 자꾸 만나자고 그래서 이제 만났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죠. 근데 그때 이 친구 같은 경우도 그러면서 주식을 어쨌든 여기서 샀으니까 주식을 뭐 꽤 수익이 났겠죠. 근데 이제 그 친구도 뭐가 문제냐면 뭐 HLB에는 뭐 한 6천인가 7천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계열사들 있죠. 아까 봤던 그 계열사들 생명과학이나 뭐 그런 회사들에 나눠서
뭐 3천, 2천, 뭐 이렇게 해서 계속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 HLB를 엄청 믿게 된 거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줬지만 뭐 본인이 이 회사도 됐고 이 회사도 될 것 같다 싶어서 나름대로 분산 투자를 한 거죠. 그래서 한 1억 천인가 1억 2천 정도를 이제 놀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낮에는 그렇게 일도 하면서 공장 일도 하면서 그러면서 이게 잠깐 보는 거겠죠. 이것도 보고 저녁에는 미국장에서 그 미국 소형주, 민주식들 같은 거 있죠. 그런 소형주들을 갖고 단타를 친답니다. 근데 수익이 꽤 괜찮대요, 자기 말로는. 근데 주식을 한 지 이제 한 3년 됐나? 근데 그 미국 주식으로 단타를 친대요. 밤에 잠을 안 자고. 재밌어서. 잠을 언제 자나. 그런 생각도 들죠. 근데 이제 너무 이렇게 어쨌든 간에 그 친구한테도 얘기했지만 주식이라는 게 뭔가 돈이 보이고 그래서 갑자기 신세계가 열린 것 같고 수익이 나면 왠지 과몰입을 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막 자기 있는 돈 다 끌어들이는 사람도 있죠, 초반에는. 근데 오래오래 하면 할수록 냉정해지고 뭔가 이렇게 굳이 뭔가 이렇게 자꾸 그렇게 나댈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서 엄밀히 얘기하면 주식은 좀 얍실해야지 잘하는 겁니다. 얍실한 사람들은 누구죠?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여기서 판 사람들이 얍실한 거죠. 차트적으로도 좀 불안했고, 그죠? 반을 팔든 뭐 거의 다 판 사람들 아니면 뭐 80%를 팔든, 그죠? 주식은 항상 좀 수익이 나고 어느 정도 저희가 됐을 때는 좀 수익을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뭐 이 얘기를 친구한테 했지만 친구가 뭐 들을 상황도 아니었고 원체 주식에 빠져 있어서 그래서 이제 본인이 주식을 지배하는 건지 주식이 본인을 지배하게 되는 건지 헷갈리게 돼요. 그러다 보면 이제 가족 모든 게 깨져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투기 돈 버는 그뭐 도박장에 있는 사람들 눈빛이나 뭐 여러분들도 보면 아시겠지만 어른들 중에 뭐 우리 때는 이제 카드를 많이 포커를 많이 치지만 그냥 옛날에는 이제 화투 같은 거 많이 쳤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럼 밤새 담배 피면서 뭐 가게방이나 뒷방에서 이게 화투 치는 사람들을 보면은 저 같은 경우도 어렸을 때 많이 봤거든요. 밤새 담배 피면서 웃으면서 뭐 맥주나 뭐 한 잔, 뭐 소주가 됐든 뭐 음료수 한 잔 마시면서 계속 치죠. 그럴 때 자꾸 허리 아프고 또 기대고 그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고 나면 아침에 그분들 얼굴 봐 보십시오. 식감해요, 식감해. 피곤해요. 근데 재밌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낮에 일을 하겠습니까? 자기 뭐 생계에 관련된 일은 다 팽개치죠. 주식도 똑같은 거예요. 주식도 그런 요인이 있는 거예요. 마약이나 이런 투기, 뭔가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는 거리를 두는 게 힘들어요, 사실은. 저도 거리를 못 뒀죠, 처음에는. 왠지 막 이걸로 빨리 성공할 수 있을 것 같고, 막 큰 돈이 될 것 같고, 그런데, 이렇게 생활을 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뒤에서 좀 떨어져서 보기 시작하면, 어떻게 보면 그러면 돈이 더 잘 보여요. 큰 돈일 수도 있고, 작은 돈일 수도 있고, 너무, 어쨌든 계속 수입이 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주식하고 막 이렇게 붙어서 막 살려고도 하지 마시고, 너무 나대지도 마시고, 그죠? 막말 요즘 같은 때 주식해서, 나 몇 억 벌었어. 그러면 누군가 뒤에서 진짜 양방망이를 한 대 날리고선 어떻게든 비밀번호 대라고 해서 빨리 이체시키라고. 예? 요즘에 사회가 엄청 불안하잖아요. 그럴 수 있는 사회입니다. 막말로 돈 좀 있다 그러면 어떻게든 해먹으려는 사람들이 예? 주위에 널렸다고요. 우리나라는 또 사기꾼이 또 많아요. 딴 나라도 많지만. 그래서 뭐 그냥 조용히 그냥 벌면 조용히 있고 나중에 자기가 허하면 뭐 교회 헌금을 하든 뭐 저기 절에다가 시주를 하든 아니면은 뭐 고아원이나 뭐 조금 그런 데들 이렇게 불우이웃을 좀 돕는다던가 뭐 그런 생활을 하는 게 낫죠, 차라리 조용히. 그죠? 그리고 항상 이 좀 아까도 말했지만 좀 이게 약간은 얍실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좀 저도 사람들 이렇게 댓글 보고 이렇게 사람들 성격을 보면 이렇게 막 흥분해 있는 사람도 있어. 흥분해 있는 사람들. 특히 이게 흥분해 있는 사람들은 갑자기 뭐 자기가 수익이 생겼다거나 뭔가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흥분을 한다고, 흥분. 예, 흥분한 사람은 절대로 못 이깁니다.
차분한 사람. 여러분 싸움할 때도 막 흥분해서 눈이 돌아가는 애랑 싸워봐요. 근데 한쪽에서는 건투를 배워갖고 집착하게 막 한 대씩 때리면서 피하고 막, 예? 누가 이깁니까? 흥분한 애가 막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정말 싸움을 하는 사람하고 만나면 맨날 정말 많이 터지죠. 그죠? 흥분하면 우선 진 거예요. 예, 주식 투자도 흥분하지 마십시오. 예, 흥분해 있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저는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죠. 뭐 유료 회원이든 뭐 그냥 이렇게 일반 회원이든 뭐 그냥 구독자든 뭐 계속 들어오는데 그분들이 이제 어쨌든 고마워서 뭐 댓글도 달고 막 그러시는데 어쩔 때 보면 좀 흥분해 있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저는 절대 흥분 안 하거든요. 예. 본인들이 흥분하지 마시라고. 돈을 벌고 싶으면 냉정해지시라고. 어? 주식은 냉정해져야지 시세가 보여요. 예? 제가 정말 뭐 기분 나쁘게 될 수도 있지만 좀 냉정해지시라고. 예? 오늘 같은 날도 저는 그냥 조용히 봤습니다. 그냥. 그래서 HLB 그 주가들을 9개를 쫙 한번 그냥 관심 종목에 해놔봤는데 타하까지 뭐. 어? 오늘 그거 들어갔던 사람들 나중에 들어갔던 사람들 승인 나오면 팔고 떠나자 급등할 때 이런 사람들 다 몰린 거야. 하루아침에 뭐 재산이 그냥 뭐 반토막 이하죠. 거의 한 70% 까지겠죠. 70에서 80%. 그래서 뭐 제가 그렇다고 여기서 뭐 위로의 말도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위로의 말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요번에 어떻게든 냉정하게 얘기하면 만약에 그러신 분이 있다면 제 친구한테도 하는 얘기, 제 친구한테 연락은 못 해요. 연락하면 나한테 뭐 막말로 제가 걔 그 힘든 걸 다 들어줘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또 들어줄 정도로 요즘에 자주 보지도 않고요. 또 그렇게까지 들어줘야 될 또 제 입장에서는 또 막말로 그렇게 피곤하게까지 제가 할 정도로 걔한테 뭐 얻어먹은 것도 없고 그렇게 한다는 것도 저도 또 걔한테도 의미가 없죠. 그래봤자 그냥 잠깐 풀리는 것 뿐인데 그거야 뭐 자기가 알아서 뭐 소주 먹고 풀겠죠. 예, 저는 뭐 그런 거를 풀어줄 만큼 제가 여유도 있지도 않고요. 하여튼 뭐 여러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HLB가 있는 분이. 저는 여기서 사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 그때 한번 친구 때문에 한번 그냥 얘기만 했습니다. 이런 주식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사신 분들이 있다면 냉정하게 다시 언제든 하한가가 풀리면 다시 시작한다. 원금복구라는 생각을 버리시고 잃었다. 처참하게 잃었다. 하지만 다시 공부하고 해서 뭐 미국장이 됐든 한국장에서 다시 시작하겠다. 그렇게 하셔야지만 냉정하게 본인을 바라보면서 다시 재정비를 해야지만 아니면 한 반년이나 한 1년 정도 주식을 쉬면서 또 급락할 수도 있으니까 또 그런 저점을 기다리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책을 보면서 자신을 다시 가다듬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냥 계속 끌려다니면서 어디선지 몇 프로라도 먹어야지 하면서 무슨 계산식이나 급등식을 배우며 그걸 이렇게 해보겠다고 발광을 하면 할수록 본인의 계좌는 자꾸 쪼그라듭니다.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멘탈이 나간 사람들은 여기가 이제 본전에 70%가 남았는데, 그러니까 거의 30%가 남은 거죠. 30%가 남았는데, 본전 생각이 엄청 강하겠죠. 그래서 빨리빨리 가야 되는데, 계속 줄어들어, 계속. 왜냐면, 매매를 하면 우선 수수료와 거래소를 내죠. 그러면서 또 계속 손해보는 거야. 그렇다고 지금 같은 장에서 돈 벌기가 쉽냐고. 그렇죠? 그래서 그렇다고 제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부분도 없습니다. 저는 그냥 방송하는 거고. 그렇죠? 냉정해지셔서 본인이 기량을 쌓아서 다시 이제 복구하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혹시 사신 분이 있다면 다시 잘 공부하셔서 복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길밖에 없습니다. 또 주식으로 이런 거는 또 주식으로 따시는 게 좀 낫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막말로 한 번에 1억, 2억을 날렸는데 그거를 이제 일을 해서 자기가 이제 정말 뭔가
재능이 있고 돈 버는 재능이 있지 않는 이상은 일을 해서 1, 2억을 자기가 정말 한 달에 뭐 천만 원도 넘게 벌어야 되겠죠. 한 달에 뭐 한 2, 3천 버는 사람이면 뭐 1년이면도 모을 수 있겠죠. 한 1억 정도. 그래서 1년에 복구할 수도 있고, 뭐, 좀, 원래 원칙적으로는 그래도 한 1억을 복구하려면 그래도 최소한 5년에서 뭐 7, 8년은 아무리 돈을 잘 벌어도 그 정도 걸리겠죠. 그죠? 자기 먹고 쓰고 하면서. 예, 그래서, 예, 그렇게 이제 근로를 통해서 돈을 뭐, 까먹은 돈을 번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주식으로 해서 이런 건 주식으로 버는 게 가장 좋죠, 사실은. 그게 잘 안 돼서 그렇지, 그게 맞는 거죠. 뭐 종목은 뭐 HLB하고 그 다음에 뭐 몇 개만 보고 예, 끝내겠습니다. 오늘 뭐 할 것도 없어요, 사실은. 네, SDN 풍력 발전 관련된 차트가 계속 가려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계속 갈 거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차트가 계속 가려고 슈팅을 오늘 드디어 쐈죠. 피드에다가 그죠? 네, 이렇게 상단도 있고 그죠? 뭐 다시 또 힘이 모이면 또 쏘겠네요. 근데 얘는 힘이 모이면 쏘고 그러네요. 계속 가요. 풍력 발전이 그죠? 네, 그래서 한번 전에 얘기했죠. 그죠? 월봉상은 이제 여기까지 메꾸기를 시켰네요. 이제 평타가 대체로 이제 여기서 거래가 됐는데, 네, 이렇게 골을 파서 요걸 메꾼 거예요. 그죠? 골을 메꾼 거죠. 힘이 세면은 이렇게 지지하고 이렇게 가면 정말 대박주죠. 그렇게 간 것 같으신 분들은 뭐 요런 데서 매수하셔도 돼요. 네, SDN이었습니다. 네, 넷패스. 오늘 보면 다 시황이 안 좋아서 이렇게 있다가 조용히 있다가 빡 올렸죠. 좀 전에 SDN도 이렇게 5장 이렇게 돼서 이렇게 올렸죠. 넷패스도 똑같습니다. 넷패스도 완전 바닥 많이 뺐죠, 요즘에. 그죠? 최근에 많이 빠졌는데 바닥에서 이제 뭐 이렇게 거의 골 메꾼 거예요, 골. 그죠? 골을 메꾼 겁니다, 골을 메꾼 거예요, 골. 넷패스 역시도 회사가 좋죠. 그죠? 넷패스 아크하고, 예, 그래갖고, 같이 이제, AI 관련된 그 가속기랑 뭐 이런 쪽으로, 그죠? 예, 월봉상에는 차트는 좋아요. 한번 이렇게 뜰 수도 있는 위치죠. 그죠? 예, 이렇게, 요런 식으로, 그죠? 괜찮습니다, 월봉상에는. 그죠? 월봉상에는 차트 괜찮아요. 주봉에 조금 볼까요? 주봉 보면은 이 다이나믹 디자인을 얘기하죠. 요거 주봉상의 121선이 이렇게 하향하던 주식, 지속적으로 빠지는 주식이 요렇게 항상 요런 식으로 방향을 이렇게 바닥으로 이렇게 쭉 빠지고 있을 때 요거를 올라타려고 우일선. 요때도 못 탔죠. 요때도 못 타고 요때도 못 타고 요때도 못 탔죠. 근데 요번에 요렇게 갔죠. 이제 한번 타야 돼. 지금 다시 이렇게 올라와서 타면은 이렇게 타고 지지하고 하면 세게 간다고 그랬죠. 그죠? 그렇습니다. 요 구간이 나오면 괜찮겠네요. 구간. 올라타서 지지하고 가는 거. 넷팩스도 내용이 좋죠. 내용이 아주 좋아요. 네, 넷팩스였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조금 이제 승패가 갈리면서 좀 특이했던 기사는 이 진단기업 이 휴마시스가 네모나로 알려진 경남제약을 인수. 어떻게 되냐면 휴마시스가 이 블레이드 엔터테인먼트라는 이 상장사를 인수했는데, 그죠? 그런데 이 블레이드 엔터테인먼트의 종속회사, 그러니까 자회사가 이 경남제약이에요. 경남제약하고 판타지오 뭐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이 경남제약을 결국 휴마시스가 인수한 꼴이 된 거죠. 그러니까 휴마시스의 경남제약은 손자회사가 돼요. 휴마시스가 인수한 블레이드 엔터가 이제 자회사가 되고, 이 블레이드 엔터의 또 자회사, 그러니까 휴마시스가 봤을 때는 손자회사죠. 손자회사가 경남제약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480억을 들여서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휴마시스가 블레이드 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한 거는 이 경남제약까지 인수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자회사인 유통 네트워크 제약, 건강기능식품, 사업 역량을 활용해
진단 기업 사업과 시너지를 낼 계획이다. 그죠? 그래서 좀 시비가 갈렸어요. 지금 휴마시스를 보시면 휴마시스는 지금 엄청 하락했죠. 그죠? 휴마시스는 하락했어요. 악재예요, 악재. 그죠? 악재죠. 차트도 별로 안 좋죠. 휴마시스 차트 안 좋네. 그죠? 이런 차트 들어가시면 안 돼요. 네. 여기서 횡보 꽤 좀 오래 해야 돼요. 오래 해야 돼요. 횡보 오래 해야 된다고. 여기서 이만큼에서 1,000원, 2,000원까지 빠졌죠. 거의 10,000원에서. 그죠? 근데 이게 바로 이렇게 간다는 멍청한 생각을 하지 마시라고. 가봤자 요만큼 갔다가 또 수렴하고. 그런다고 계속 수렴만 해, 수렴. 응? 여기를 절대 못 가. 여기를 가려면은 기나긴 시간을 이렇게 횡보하다가 또 한번 시세 주면 또 이렇게 올라갔다 또 빠지고. 이렇게 가다가 적어도 이 횡보 기간이 2년, 많게는 3년 정도 돼야 돼. 근데 아직 요게 횡보 기간이 한 6개월 됐거든요. 예, 앞으로도 1년 반 지날 때까지는 쳐다보지도 말라. 휴마시스는 급등할 수가 없다. 급등하려면 횡보를 좀 오래 해야 된다. 오래. 조금 오래 해야 돼요. 적어도 1년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휴마시스는 악재였어요. 그래서 블레이드 엔터를 인수한 게 악재예요. 블레이드 엔터와 경남제약. 그럼 자, 블레이드 엔터를 보죠. 자, 그런데 이제 블레이드 엔터에는 호재로 작용했어요. 호재. 그죠? 상한가 같은 거. 그것도 이렇게 갈등말등 하다 쭉 갔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경남제약하고 블레이드 엔터에는 호재가 됐어요. 호재. 블레이드 엔터는 호재가 됐습니다. 또 좀 안전한 회사가 인수했다. 뭐 그런 내용이겠죠. 차트를 보시면은, 그죠? 주봉상 다음 주에 뭐 한 여기서 끝나겠네. 그렇게 뭐 많이 갈 차트는 아니죠. 여기서 끝나겠죠. 주봉상. 그죠? 요거 찍으면 끝나요. 얘는 거의 뭐, 그렇죠. 요 정도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또 경남제약을 보죠. 얘의 자회사. 그러니까 휴마시스의 이제 손자회사가 되죠. 경남제약을 한번 보죠. 자, 경남제약은 거의 어느 때예요? 이게. 동시효과쯤에 거의 15% 올려버렸죠. 그죠? 경남제약 입장에서는 얘도 단기 호재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죠? 그죠? 얘도 한번 갈 것 같더니 결국 이걸로 가네. 근데 이 차트로는, 못 가요, 이거. 이걸로는 뭐, 크게 갈 수 있는 차트가 아니죠. 그죠? 좀 아쉽네. 아쉬워요. 어쨌든 큰 상승이 나올 차트는 아닙니다. 큰 상승은 이 구간을 갈 때 큰 상승이 갔죠. 요거 뚫고, 여기서 깔짝거릴 때, 이제 그때 뭔가 새로운 게 나오면 여기를 갈 수 있겠죠, 여기까지. 그죠? 경남제약은, 근데 그럴 만한 재료가 있나? 뭔가 만들겠죠. 그죠? 여기서 이제 횡보한 거는 얼추 뭐 조금 더 하면 돼요. 거의 다 된 것 같기도 하고 조금 더 해도 되고요.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횡보했으니까. 조금 더 할 수도 있고 그렇죠. 한 두세 달 더 하면은 뭐 시세가 나올 수도 있겠죠. 큰 게. 요번엔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만 보죠. 네, 동구바이오 제약이 오늘 좀 급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사들이 있어서 그래요, 기사들. 기사가 오늘 2개나 남았어요. 조루래네, 조루 복합제. 동구제약과 CTC바이오가 개발한. 그래서 뭐, 캔젠시아 그라비아 단독 투여한 것보다 효과가 뛰어나답니다. 글로벌 6조 규모로 형성된 성기능 질환 시장에 뛰어들었답니다. 식품안전청의 품목 허가를 취득했답니다. 17일날. 그죠? 그걸로 갔어요. 동구바이오제약, CTC바이오. 조루약이래요, 조루약. 그렇습니다. 차트나 한번 볼까요? 네, 차트를 한번 보면 차트는 그렇게 나쁘지가 않네요. 어제 이제 이렇게 딱 주려고 차트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죠? 차트는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죠? 문제는 이제 조루약으로 얼마나 상승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이죠. 얘 역시도 보시면은 요걸 뚫어서 올려놨다가 나왔죠. 그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락하던 주식은 이 121선, 121주선이 지속 하락하고 있는데, 이런 역배열 상황에서, 여기를 이렇게 뚫고선 이렇게 지지하고 올라갔죠. 차트상으로는 괜찮은 겁니다. 지금 거래량도 나오고요. 거래량도. 그죠? 근데 이제 한번 월봉을 볼까요? 월봉을 보면, 월봉도 그렇게 나쁘진 않네요. 그죠? 어, 그렇죠? 그렇게까지 가격적인 조정이 심하진 않았어요. 16,000원에서. 좀 횡보 기간도 있긴 있는데, 그리고 여기서 지금 아루지면서 이렇게 올리고 있죠. 그렇죠? 네. 어쨌든 간에 동부제약도, 차트가 나쁘진 않습니다, 얘는. 그렇게 뭐, 이 떨어지는 배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지는 배수가 엄청나면 이제 거의 올라가기 힘들죠. 얘는 그렇게까지 많이 안 떨어졌네. 그렇죠? 거의 한 배 정도 떨어졌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수렴하다가 또 이렇게 한번 돌릴 수도 있는 위치가 오겠습니다. 당장 올리긴 좀 그렇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동그바이오 제약이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해드리면, 서비스로 해드리면, 네, 링크제니시스가 5월 말로 갈수록 주가가 상승할 것 같습니다. 상승할 것 같아요. 상승할 것 같습니다. 그죠? 상승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봅니다. 상승하지 않을까요? 계속 회사들도 인수하고 있고, 그죠? 주봉도 다음 주에는 이제 조금 빠지면 뭐 이렇게 갈 수 있겠죠. 이제 이 구간은 다음 주엔 이 구간을 뛰어넘겠죠. 이렇게 지금 요 하락 밴드를, 그죠? 다음 주도 괜찮겠죠. 다음 주에 괜찮겠네, 그죠? 월봉을 보시면은 뭐 당연히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해서 최소한 요번 달에 이런 기울기는 맞추겠죠. 링크제니시스가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뭐 그래봤자 이제 한 2주 남았죠. 네, 링크제니시스 괜찮습니다. 사실은 이제 링크제니시스하고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뭐 그냥 여기까지 하죠. 몇 종목이 더 있는데 너무 길어졌어요. 어쨌든 간에 좀 냉정하게 그리고 탈출 계획도 꼭 짜십시오. 제가 뭐 지금 기사도 일부러 안 보지만 금이나 뭐 은도 괜찮아요. 은 또는 달러 같은 걸로다가 찬바람이 불기 전에 뭔가 우리나라든 뭐 어쨌든 뭐 어떤 나라가 만약에 좀 불안해서 경제를 못 견딜 것 같으면 이런 걸로 해지를 해야 되지 않나. 또 이런 게 싫은 사람은 현찰로 하시던가, 현찰을 갖고 있던가. 제 생각은 항상 그렇습니다. 제가 가끔씩 이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심지어 제가 티셔츠를 만들까 생각도 합니다. 티셔츠에다가 뭐 2024년 찬바람이 불기 전에 금이나 달러로 현금을 금이나 달러로 사주십시오. 아니면 뭐 해지하십시오. 뭐 이런 내용이겠죠. 그죠? 저라도 입고 다닐까 그런 생각도 해요. 네. 하여튼 뭔가 조금 한 번은 이 자본주의 문제가 찬바람 불기 전에 터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잘 대비하십시오. 주식시장은 잘 도망가야 돼요. 저도 아마 10월이나 이때 되면 도망가지 않을까. 그럼 도망가면 방송을 좀 쉬어야죠. 그죠? 예. 한두 달 쉬어야죠. 만약 폭락장이 오는데 방송을 한다는 것도 웃기죠. 오늘 같은 경우도 방송 안 할까 했어요. 근데 원체 수요일도 안 했으니까 한 겁니다. 폭락장이 오면 하지 말아야죠. 그죠? 막 주가 막 빠지는데 그걸 뭐 중계방송 한다는 게 웃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리스크 안전에 대한 그런 생각들. 물론 계속 잘 갈 것 같다. 내 종목은 괜찮다 하는 분들은 계속 가지고 가십시오. 저는 제 나름대로 탈출 계획을 짜고 10월 달 안에 9월 달 안에 다 나갈 수도 있고 어쨌든 9월이든 10월이든 빠르면 8월은 아닐 것 같고 9월 아니면 10월에 저는 아마 주식을 아마 거의 다 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네, 여기까지였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 잘 하시면서 좋은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